(2011년) 한 등산객이 어느 계곡 근처에서 심하게 망가져버린 승용차와 함께 백골이 되어버린 시신 두 구를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백골이 된 시신 두 구는 바로 얼마 전 실종되었던 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을 특정하고 수배했지만 해당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사건의 진범들이 체포됩니다. 범인들이 밝힌 사건의 전말도 황당하면서 기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일산 자매 백골 사건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여우고개라 불리는 이곳을 지나던 등산객이 계곡 근처를 지나다가 심하게 파손된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복된 차량 근처에서 사람의 시신도 발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의 좌측에서 1m 부근에서 한 구, 10m가량 위쪽에서 또 다른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백골의 크기와 입고 있던 옷으로 미루어 봐서는 두 구 모두 10대, 성별은 여자라고 예상됐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해당 백골 두 구는 약 10개월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어느 일가족의 자녀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둘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백골로 발견된 두 자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의 차주인 40대 남성과 그의 부인까지 총 4식구가 전부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복된 승용차 근처에 두 자매의 시신 말고 40대 부부의 흔적은 없었을까요? 경찰에서는 자동차 주변을 비롯해 계곡 일대를 전부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혹시나 일가족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 보여진다고 분석합니다. 왜냐면 차량이 위에서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여우고개 부근의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중 어느 것도 훼손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드레일이 없는 빈 공간을 찾아낸 다음 그곳으로 차를 비집고 운전에 들어가서 계곡 밑으로 일부러 차를 전복시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상태를 조사한 뒤 두 좌석의 안전벨트가 늘어져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고 당시 두 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차량에 전복된 상태로 예상해 봐서는 벨트를 매고 있던 두 사람은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벨트를 매지 않았던 두 자매만이 사고 당시 밖으로 튕겨져 나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사고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것이며 이 두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를 어디서 찾아야만 할까요?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뜻밖에도 차량 내부에서 사건 당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한 장 발견합니다. 편지라기보다는 유서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라는 글귀로 시작된 유서에는 내 식구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산정호수에 가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산정호수로 출동하였으나 두 사람의 시체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변에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부부가 한 병원에서 동상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생존했다고 가닥을 잡은 경찰은 남편 이 씨와 아내 정 씨를 살인 및 유기죄로 공개 수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경찰의 예상대로 살아있을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목숨을 끊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년 뒤인 2013년 4월 경찰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수배 전단지에 있는 수배자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자가 말해준 곳으로 출동합니다. 그곳은 바로 과수원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과수원에서 일하던 이 씨와 정 씨를 체포합니다. 뜻밖에도 이들은 부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왜 유서까지 다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만 죽고 이들만 살아서 숨어 지냈던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뒤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남편 이 씨는 모 대학을 졸업한 다음 컴퓨터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용산에 매장을 열고 컴퓨터 관련 사업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뜻대로 사업이 돌아가지 않아 결국 빚더미를 모두 떠안게 되었으며 사업 빚을 갚기 위해 한 공장에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공범이었던 아내 정 씨도 맞벌이 중이었습니다. 정 씨는 모 학습지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정 씨는 조금 더 높은 봉급을 받는 팀장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꾸몄습니다. 바로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학습지를 자기가 대량으로 전부 사들인 다음 마치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서 영업 실적을 조작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계획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정 씨의 이런 행각이 발각되고 결국 회사에서는 정 씨의 직책을 더 아래로 강등시키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 남편 이 씨가 사업 실패로 얻은 빚까지 합쳐 두 사람은 곧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딸의 교복조차 사줄 돈도 없는 지경이 됩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 정 씨가 먼저 남편 이 씨에게 가족 전부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남편 역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11년 2월 14일 이 둘은 두 자매를 데리고 나와 가족여행이라는 명목의 포천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어느 민박집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남편 이 씨는 결심이 서지 못했는지 두 아이를 먼저 재우고 아내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아내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결국 이 씨도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기에 다음날 자신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뒤 근처 편의점에 가서 편지지와 볼펜을 구매합니다. 바로 유서를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1시에 다시 민박집에 투숙한 뒤 이 씨는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의 호스를 자른 다음 냄비 안에 번개탄 2장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막내딸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번개탄이 든 냄비를 밟아버렸고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이 씨는 환기를 시킨다며 창문을 열고 번개탄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결국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근처 식당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두 딸에게 자신들은 목숨을 끊기로 했으니 자매를 보육원에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두 자매 중 큰 딸은 울면서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작은 딸은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2월 16일 새벽 2시 이들은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번개탄을 이용해 다시 한번 목숨을 끊기로 합니다. 그러나 새벽 4시경 두 딸이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비정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남편 이 씨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동안 아내 정 씨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들이 유서에서 언급했던 산정호수 근처의 공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했던 산정호수가 언급된 유서는 아마도 이 범행을 암시했던 듯합니다. 두 딸의 목숨을 빼앗은 이 씨와 정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계곡 아래로 차를 전복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만 안전벨트를 맨 바람에 두 딸만 튕겨나가고 부부는 생존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부부는 결국 어떻게든 목숨을 끊기 위해 근처에서 큰 돌을 주워서 이 씨가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고 자신의 머리도 스스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패하게 되자 두 사람은 마지막 수단으로 저체온증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옷을 전부 벗어던진 채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근처를 지나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난 이 씨와 정 씨는 동상에 걸려 동상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찰이 병원에서 확인했던 두 사람의 동상 치료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5번에 걸친 시도가 전부 실패하게 되고 병원에 누워서 치료까지 받게 되자 그제서야 이들은 목숨을 끊을 생각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 병원비를 지불한 뒤 그대로 도주하고 약 2년간 강릉, 밀양, 진천 등을 전전하며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게 된 곳이 부산의 과수원이었고 부부가 동반으로 이런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당시엔 꽤 드문 경우였기에 주변 사람들이 두 부부를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업무차 들렀던 은행에서 우연히 수배 전단지에 실려있던 이 씨의 사진을 보고 그가 과수원에 일하러 온 사람이란 것을 떠올려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검거할 수
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사연이 비참하기는 하지만 두 딸의 목숨을 빼앗은 방법 역시도 아내가 발을 붙잡고 남편이 목을 조르는 등 인륜적으로 너무나 비정한 방법이었고 차량을 전복시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했다는 것이 진짜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였는지 그 의도에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 처음부터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성실히 일했다면 애꿎은 두 자매의 목숨이 희생될 일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자수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이 모두 법정에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동상 치료를 받은 뒤 마음을 바꿨다는 말도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자매의 목숨만을 빼앗고 자기들만 살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주장입니다. 5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던 시도가 실패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고 두 사람이 정말 도주 생활을 하던 때처럼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딸들이 자라서 함께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깝다는 의견들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부부가 처음부터 올바른 마음을 정했더라면 내 식구의 인생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마터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으나 눈썰미가 좋은 신고자의 제보로 2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희생된 두 자매의 목숨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일산 자매 백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